안녕하십니까. 저희 뒤에 보이는 화면 굉장히 좀 맑은 오늘 하늘입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은 정말 좀 맑고 가벼운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출렁거렸던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네. 한 발 물러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안도 랠리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참 많은 시장인데 해답은 없어서 답답한 투자분들의 고민이 좀 깊으셨을 것 같은데 과연 해답의 실마리가 하나 둘씩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세 문제가 그동안의 시장을 굉장히 좀 흔들고 있죠. 사실은 오늘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이 이제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은 그동안에 계속 떨어졌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투자의 대가들의 얘기는 그렇죠.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뭔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측면들이 뭔가 어떤 시그널들이 보일 때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조이 즉 향유하는 게 결국은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걸 실천하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가와 평범한 이런 투자가들이 이제 갈리는 거가 될 텐데요. 지금 상황에 이제 섣부르게 바닥을 찍었다 안 찍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상황들을 면밀히 주시하는데 일단 관세 문제만큼은 미국의 기조가 좀 변화가 보이고 있다 정도, 요 정도 시그널 하나 정도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나 둘씩 시장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길 바라면서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채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표도 미국의 국채 10년물하고 30년물을 좀 가져온 건데요.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어제 밤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어제 밤 상황이고 앞서 미국 주시장 오른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특히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의 분위기를 좀 무겁게 만들었던 좀 암울하게 만들었던 악재가 됐었던 게 이제 관세 부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뭐 자르네 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게 시장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얘기도 했지만 파월 얘기도 좀 했습니다. 아니 뭐 금리를 안 내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파월 의장을 해고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했죠. 이제 이게 결국은 시장 분위기가 뭐 베센 상관이나 이런 이제 월가 출신들 이제 강요들의 뭐 조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갔을 경우 미국의 국채 가격이 계속 즉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본인 재산의 60%도 미국 채권에 있으니까 본인의 재산 자체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미국의 국채 시장이 특히 장기물이 발작을 일으켰던 그 이유에 대한 어떤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건데요. 일본의 투자자가 210억 달러의 국제 채권을 매도를 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본의 은행과 연기금들이 3월 말 4월 초에 해외 채권 장기물을 매도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죠. 이게 이제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즈음이 되는 거니까 얼추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미국의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에 좀 얼추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 해외 채권이라는 게 해외 채권 장기물이라는 게 미국 국채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본 은행이나 연기금들이 갖고 있는 국채의 사실 대부분은 미국 국채가 해외 채권은 미국 국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사실상 동일선상에 놓고 봐도 큰 차이는 없을 거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4월 초 중순 지금까지 미국 국채 시장이 급등을 했던 거, 즉 금리가 급등을 했던 거, 국채 가격이 떨어졌던 큰 원인은 결국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를 팔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어떤 추정이 실제로 확인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무라 은행은 이 관련돼서 미국의 국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좀 미국 국채가 10년물 같은 경우 4.5% 가까이, 그다음에 30년물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게 오늘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해서 일단 한숨은 돌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자금을 좀 빼서 다른 데로 좀 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은 대부분 유럽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체크 사항 보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얘기를 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어제 주가가 KLX 시세로 8.4%가 떨어졌습니다. 30만 5,500원, 30만 원 일단 턱걸이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시 정도까지 잘 버티다가 갑자기 이제 확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전력 설비주들을 좀 사면서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다시 이제 조정을 이제 끝내고 반등을 하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매출 26%, 영업이 69%.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해서 68%.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고 신규 수주는 전분기 대비를 했는데 문제는 이 전력기기 부분하고 배전기 부분,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전력 설비 분야의 핵심 이제 부문인데요, 사업 부문인데요. 전력기기 부분이 전기비에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20%가 줄었고요. 배전기기 부분도 10%가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핵심 사업 부문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일부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서 마치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얘기처럼 주가가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아마존이 AI 투자 일부를 축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제 수급종을 했을 때 외국인이 20만 주 넘게 순매도를 한 것도 좀 있고요. 하루 동안 뭐 20만 주 순매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대거 순매도할 거 이렇게 볼 수는 물론 없긴 합니다만, 사실 그 동안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10일 정도, 10거리일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6대4 정도로 사는 날보다는 파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전력 설비주들에 대한 이 기대감은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전력 설비, 이게 이제 전력 설비 쪽 대장주니까 다른 전력 설비주들 실적이라든가 주가에도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지 이제 아마 오늘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보일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어제 풍력 발전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있고요. 친환경 관련주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겹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SK이터너스, 유닛은 뭐 이런 회사들 어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정부가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2033년까지 19조 원, 근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였고, 여기에서 총 발전 용량 3.2기가와트 정도를 만들어내겠다고 해서 원전 2기 정도 규모인데, 우리나라 보통 원전이 한국형 원전이 1.0에서 1.2기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이 1.2기가고요. 작년에 이제 일단 아직 최종 계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체코 원전 같은 경우 1.0기가와트 이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3.2기가와트면 대략 원전 2.5에서 3기 상도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거니까 대단히 큰 규모죠. 10개 단지를 조성을 좀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정부에 이런 발표가 좀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 이 얘기까지 좀 겹치면서 어제 풍력 발전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태양광 쪽도 어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죠. 예, 사실 해상 풍력은 변수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 풍력 관련된 이 뭐 엔진 터빈, 가스 터빈, 터빈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있긴 한데요. 워낙에 중국이 좀 득세를 하고 있다. 이게 조금 걸림돌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19조 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뭐 중국 쪽 장비를 이렇게 대단히 갖다 쓰는 그런 부담을 안을지 정부가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 할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2%대 낙폭을 일제히 보였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어제의 하락부를 그대로 만회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2% 상승을 보였고요. 이 중에서도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각각 2.6%, 2.7%로 오랜만에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덕분에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나왔죠. 테슬라 4.6%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나 EPS 모두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 도지 행정부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테슬라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간밤에 1% 정도의 반등세를 보였는데 어제 아마존에서 AI 투자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렸었는데 이번에도 아마존이 직접적으로 정정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축소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투자에 대한 이 기대 완화감이 엔비디아와 반도체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각자만의 소식으로 간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제 3,4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던 금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3,5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 최고치를 썼습니다. 다만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자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되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3,400달러 선 아래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시장을 크게 웃게 해줬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낙관론이 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오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과 협상 중이고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키우는 멘트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백악관 대변인뿐만 아니라 상무장관과 재무장관도 각각 중국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과 미국이 아주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들은 아직까지도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에는 계속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이 가장 큰 변수이긴 합니다만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도 함께 무역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일부 낮추는 모습을 간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IMF 같은 경우는 세계 성장률을 되려 하향 조정하는 이 수치를 공개를 했었죠. 1월만 하더라도 3.2%대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2.8%까지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올 한 해 동안 4% 이상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엇갈린 데이터와 지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테슬라를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본격적인 어닝스즌이 시작이 됐는데 월가에서는 1분기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AI 열풍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빅테크 관련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은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 안전자산으로 부각받고 있었던 비트코인은 간밤 9만 달러를 재차 돌파를 해주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을 크게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시고요.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일정들도 간략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간밤에는 메타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굴스비 총재와 월러 이사의 연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말을 다시 한번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해서 관련 인물들이 오늘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재료와 소식들이 간밤에 대거 쏟아졌는데요. 국내 증시 잘 받아줄 수 있을까요? 지금 프리마켓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의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SK 이터닉스가 오늘 13%대 반등을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정부의 투자 소식과 함께 해상풍력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시간 외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친환경 테마주로서 그린케미칼도 오늘 5%대 변동성을 개장 전에 보여주고 있네요. 정책 테마주의 일부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은 어떠할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동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과 신라젠 어제 각자의 개별 호재 소식과 함께 상한가 바로 안착을 해줬었는데 오늘 장 전에도 거래대금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처셀은 큰 변동성은 가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진 않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4%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소식들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전해진 가운데 국내 증시의 반등 함께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일단 개장 분위기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시 종목부터 빅샷 종목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체결 강도를 통해서 강한 상승 보여준 종목,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라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의 이슈가 들어오면서 모멘텀과 함께 정말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신라젠, 그다음에 네이처셀, 이런 네. 이제 네이처셀의 전신이 RNL 바이오라고 과거에 이제 상장 폐지됐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재료는 같은 재료를 갖고 하고 있는데 뭐 신라젠, 뭐 헬릭스미스, 네이처셀 이렇게 시장에 어떤 좀 약간 큰 아픔을 줬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나와서 굉장히 좀 주주분들이 좀 약간 그 손실을 좀 많이 줄이는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재료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과거에 10조 원까지 갔던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항암제라든가 미국 임상 변경 승인 관련돼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네덜란드 기업인데 바이오기어, 크로스파이어, 온크로스를 100억 원에 인수를 했다. 90억, 현금은 90억이고 10억 원 CB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라진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적자를 연 200억 이상을 보고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도 사고 또 제약사를 하나 좀 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돈이 났을까? 제가 좀 살펴봤는데 한 5년 동안에 삼자배정 유증이랑 그다음에 CB로 한 1,200억 정도를 일단은 현금을 좀 마련을 해놨었는데 지금 봤을 때 5년 동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현금이 거의 없는 걸로 네. 이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많이 올라가고 주주분들이 좀 약간 어떤 근심을 좀 약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궁금했던 게요. 네덜란드 기업으로부터 뭐 특허 권리를 획득했다는. 제가 좀 약간 실수를 네. 했는데 요건 35억이고 네. 그다음에 국내 제약사 하나 인수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00억입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마일스톤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러한 코멘트도 함께 달리던데 네. 뭐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네.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들을 생산을 할 때 네. 특허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출되는 비용이 적으니까 그 특허 권리를 사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젠 어제 강력한 상승을 나왔는데 저는 차트 화살표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나왔어도 큰 의미가 있는 네. 거죠. 여기서 나왔어도 큰 그쵸.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거의 한 6거래일 전에 나온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좀 약간 뭐 죄송한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여기까지는 사실 주주분들 그냥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없는 셈 치자. 내가 뭐 몇 년 기다려 보겠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이제 어제 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거래량 대비해서 제가 봤는데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상한가가 간 종목군들은 다음 날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거래량 뭐 1,000만 주 거래가 됐으면 뭐 상한가 잔량이 뭐 3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이제 한 다음 30% 정도는 있어야 네, 되는 그 거예요. 정도가 네. 이제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신호가 굉장히 좀 잘 나와서 상당히 좀 주주분들이 근심을 좀 덜은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나오기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체결 강도는 신호를 주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신호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일 날 나왔네요. 네, 네. 6% 오른 날 체결 강도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강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사실 이날 사서 다음 날 풀렸다 손 치더라도 당일 체결 강도는 100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홀딩 가도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다시 5일 당일 체결 강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체결 강도 그냥 뭐 맨날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서 시장의 어떤 그렇죠. 뭐 뉴스가 이렇다 할 게 그렇죠. 없으면 수급이 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모르긴 네. 했습니다만 누군가 사모으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체결 강도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 갑자기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요. 사실 우리가 상한가에서 마감을 한 종목들의 체결 강도를 여태까지 봤을 때 대부분 당일 체결 강도가 400% 이렇게 나온 종목이 많았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00%가 채 안 되거든요. 네. 일단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초가가 사실 상한가 간 종목군들은 뭐 네. 모멘텀보다도 사실 시초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15% 정도 상한가 기준이었을 때는 일단 거래소에서 통계치 나온 거는 6% 이상 그 시초가를 띄우면 그날 올라간다라고 통계가 나온 적이 6%.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30%라 좀 약간 가늠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상한가를 들어가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초가 살펴보시는 게 맞고 아니면 내가 신라젠도 10조 원 갔다가 지금 4천억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모멘텀이 나는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흔들려도 사실 뭐 그렇게 어떤 그 갈등을 이렇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라젠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KTNG입니다. 역시나 담배 사업을 하는 국내에서 굵직한 기업 중에 한 네. 종목인데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을까요? 담배로 세계 이제 글로벌 5위에 네. 해당하는 기업이죠. KTNG. 모멘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사업이 사실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들을 KTNG의 대표께서 지금 현 대표가 오신 다음에 사실 KTNG가 굉장히 기업이 좋아졌어요. 전해가 나빴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단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매각을 추진한다. 이게 한 2천억 정도의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00% KTNG 거거든요. 이게 2천억짜리가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 땅이 네. 원래 KTNG 땅이에요. 네. 그리고 신세계한테 니네가 여기 스타필드 지어서 수익 나는 거 우리 50대 50 반띵하자라고 해갖고 지금 스타필드에서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이 반이 KTNG로 가니까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네. 신세계 리츠, 스타필드 담아도 지분율 반뿐. 요게 이제 그 반은 KTNG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KTNG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 어. 거고요. 그 다음 장에 제가 상당히 좀 네. 약간 유의미 있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23년도 네. 1월 달서부터 전 세계 1위 담배 기업 필립 모리스, 그다음에 KTNG 차트를 합성을 한 건데요.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그 거의 전까지는.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한데 올해 2월 달에 확 디커플링 된 적이 있어요. 이제 필립 모리스는 계속 아직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필립 모리스가 2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했고 반면에 KTNG는 2월 달에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쫓아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필립 모리스와 KTNG 주가는 어차피 순방향으로 같이 정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갭이 좁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필립 모리스가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KTNG가 필립 모리스 주가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갭을 줄이는 것은 KTNG의 어떤 주가 상승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연동되거든요. 수급도 네. 한국전력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KTNG 수급도 기관 수급이 정말 좋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좀 특이한데 매도였다가 최근에 한 매수로 돌아섰네요. 그렇죠. 2주 네. 정도 매수를 돌아서면서 차트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고 있고 나름대로 연기금이 연기금도 정말 많이 이제 사네요. 기관 네. 쪽의 중심이 이제 연기금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KTNG라는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담배 사업도 불황에 좀 강한 사업 그렇죠. 중에 네. 하나이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죄악주라고 해서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불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트 위치 필립 모리스랑 비교하지 말고 이것만 봤을 때는 신호가 정말 잘 나왔네요. 네. 기가 막히게 나왔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고 사실 이날 나와도 되고 요날 나와도 되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신데 네. 딱 요날 정말 바닥에서 신호가 나온 다음에 한번 오르고 횡보하는 구간 이때 시장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이때 잘 버텨줬고 계속 오르는 역시 수급이 받쳐주고 체결 강도가 그걸 수치로 나타내줬고 차트로 그게 표현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고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체결 강도 저 화살표 나온 날 어떻게 체결됐을까요? 저 미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저 미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3달 체결광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 체결광도 그다음에 5일 체결광도 저 밑에 아까 차트에서 표시가 네. 됐던 이 부분에서 정확히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씩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당일 체결광도도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4개가 모두 일단 체결강도 100을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조정이 오든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오든 사실 특별히 어떤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수급을 갖고 있는 KTN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기관 외국인 수급이 살아 있으니까 네. 지금 눈여겨보실 분들도 좀 더 집중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이걸로 표현이 다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 네. 모리스가 급락을 하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중간에 조정은 줄 수 네. 있겠죠. 90% 이상 쫓아갑니다. 요거를 이제 가장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사님의 판단이니까요. 네, 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어쨌든 수익에 대한 그런 건 이제 투자분들께서도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수급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이 전망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KTNG 확인해 봤고요. 저희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VT 화장품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요즘에는 좀 이야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사실 네. 중국, 그다음에 아니면 미국 뭐 이쪽으로 가장 좀 치중을 많이 할때 일본 쪽에서 뭐 사실 뭐 거의 히트작을 많이 냈기 때문에 사용해 보셨어요? 이 뭐 니들샷이라고 이렇게 따끔따끔하는 네. 거 아니요, 안 써봤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써보세요. 남자는 네. 피부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VT 한번 네. 이슈 볼게요. 위에 한번 그 타이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종합 1위 랭킹 차지,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큐텐, 코큐텐, 일본 아마존에서 다 1등입니다. 지금 그래요? 3개 플랫폼에서. 네. 그다음에 피부 재생 흔적 헤어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1,109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44%. 계속 성장하네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실 네. 올해 실적이 일단 이거 이상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률로 봤을 때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에 올해 한 50%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작년에 144%였는데 올해 50%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었네요. 이렇게 성장률 해서. 둔하다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50% 나온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리주란으로 유명한 이제 PDR의 이제 연어 성분이죠. 요거에 관련된 앰플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출시가 되면서 네.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리주란에서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VT에서도 요거 이제 앰플을 출시를 하면서 요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기존의 니들샷은 이제 캐시카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성장 동력. 다이소에서도 뭐 품절템으로 니들샷이 굉장히 좀 약간 이슈화가 되긴 네. 했었습니다만은 좀 약간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성분이 약간 좀 덜 들어간 그런 부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최근에 다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신호가 정말 또 날쌔게 나네요. 지금 현재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에 사실 차트도 좀 약간 혼란스러웠었고 네, 그러네요. 바닥을 잡는 건지 아니면 다시 떨어질지 약간 혼란스러웠었는데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때쯤서부터는 시장 이제 미국 시장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는 견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의 차트를 보여주는 종목군은 좀 많이 있는데 이날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도 늘어났고 신호도 확실하게 나왔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네.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좀 가격 조정 한번 줄 타이밍이 좀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살표 나는 16일 날 나왔고요. 5% 상승한 날 나왔네요. 네, 거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뭐 누가 보더라도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고 거래량에서 나타나듯이 그다음에 차트도 돌리는 흐름 나왔었는데 중간에 잠깐 좀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이때 사도 사실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고 다시 들어갔고 여기서 유지되고 한 달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한 달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상에서 N자형으로 한번 살짝 접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5일 체결 강도 최소한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 100을 유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조정을 주면 그때 좀 약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VT 살펴봤고요. 다음 예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U+ 들고 오셨는데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통신주들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긴 합니다만 관세에 영향이 없다.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통신주들이 외국인 수급 관련돼서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SK텔레콤은 KT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꽉 차 맞아요. 있기 때문에 LG U+는 그나마 조금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배당 그다음에 관세에 관련된 프리한 어떤 시장의 평가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이렇게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최근 좀 받쳐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날 이제 신호가 나왔고 이날은 배당 낙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졌다라고 보이는 네. 거고 이걸 차트를 이렇게 올려놓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 이제 배당 낙이고 그 다음에 3일 정도 횡보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음봉에서 신호가 일단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이건 배당 낙으로 떨어진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하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차트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게
원래 맞는 어떤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배당락일 전날 한번 볼 텐데요. 네. 이제 날짜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말 정도 3월 될 것 말쯤. 같은데 3월 말에 일단은 그 네. 체결 강도 이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들어가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네. 조금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정도 유지가 됐고 중간에 이제 20일 한 달 체결 강도, 60일 세 달 체결 강도가 모두 유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지금 뭐 통신주, 그다음에 전력주, 그다음에 뭐 KTNG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 근데 기관 수급이 가장 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어떤 종목군들이다.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수 앱지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수 엣지스 사업 내용 보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효소라는 단어가 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 파브리병이라든가 이제 고셔병 두 개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이제 이수 엣지스의 어떤 주된 매출 요소인데 요것과 관련돼서 일단 올해 어떤 그 뉴스 타이틀에서 보듯이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증권가의 어떤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뭐 기술 이전 이런 소식 나오면은 정말 슈팅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요. 차트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많이 떨어지긴 네. 했습니다만 돌아 나가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지난주 말에 좀 많이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종목들 상한가 간 것도 좋지만 실제 이제 바이오 종목 딱 두 개거든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 한 방을 갖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기업인데 이수 앱지스는 이제 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이쁜 차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체결 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5일 체결 강도가 재진입을 했고요. 와, 네. 당일도 200%가 넘었네요. 네, 당일 200%면 네. 2% 상승에 그러니까요. 200%면은 매수가 2배를 압도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가 되다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면 시세가 강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히 그런 부분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LTC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인데 우선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과거에 한 10년 전서부터 좀 유심히 보던 기업인데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앞으로 떨어지고 10년 더 보시는 거 아니시죠? 네, 한번 원래 LCD 시가격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독점 납품하던 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LCD를 안 만드니까 지금 이제 다른 모멘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LSE입니다. LSE. 요게 이제 과거에 무진전자인데 네. 하이닉스의 어떤 세정 부분을 거의 뭐 독식을 하던 기업이에요. 장외가를 한 5천억 이상 유지가 되던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제 기술 유출과 관련돼서 하이닉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팽을 당해서 아이고야. 시장이 좀 싼 가격에 나와서 네. LTC가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 LSE 과거 무진전자가 하이닉스에 실제적으로 납품을 재개를 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LTC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나름대로 지금 자리도 좋고 그다음에 네.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 밸류체인에 좀 오. 들어가려고 어떤 모멘텀이 좀 약간 생기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네. 크게 작년 12월 달서부터 올 이제 4월 달까지 크게 이제 이거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쌍바닥인데 일봉에서 한 4달 동안의 쌍바닥을 이제 만든 상황이고 다시 올려가려고 하는 느낌인데 반도체들이 올라갈 때 사실 같이 가도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좀 약간 다른 독자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기업인데요. 일단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대표이사와 관련된 콜옵션과 관련된 뉴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시장에서 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차트예요.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세를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이제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만큼 힘을 웅축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결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체결강도 이제 거래량 어제 한 15만 주 조금 못 미치는 14만 주, 8천 주 기록을 네. 했고요. 체결강도 전일 체결강도가 이제 200이었던 게 굉장히 좀 이채롭고요. 그다음에 당일 체결강 200 못 미치는 190, 그다음에 5일 체결강도 112 기록을 했는데 역시 들어갔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추세 강화를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체결 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빅샷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이사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삼성전기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9.3% 늘어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성수기 효과를 받아간 데다 환율 효과까지 더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증가된 데다 관세를 대비한 재고 확보 수요가 늘어난 점도 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요인들도 짚어보시자면 먼저 MLCC 부품과 또 고사양 패키지 기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자동차용 부품 매출 증가로 인해서 중장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또 하반기 IT 세트 수요 회복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실적 전망치는 매출 같은 경우 2.7%, 또 영업이익은 4.4% 소폭 하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1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 11만 9,400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50.8% 남아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6.7%, 영업이익은 69.4%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북미 변압기와 또 중동의 고압 차단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수주 잔고에서 북미 비중이 64.4%로 재차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2%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연간 수주 목표의 35%가량을 달성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감소로 인해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송전과 발전, 또 배전 등 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 시장의 수요는 변화가 없다는 부분을 미뤄봤을 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앞으로의 이 실적 상승 요인들 미뤄봤을 때 이 공급자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가가 올라도 제품 가격에 잘 반영될 수 있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북미 변압기와 중동의 고압 차단기, 회전기기 등 이렇게 고수익 제품이 확대가 되면서 20%의 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엔터산업 리포트입니다. 먼저 1분기 실적 부진은 펀더멘털 이슈가 아닌 아티스트 스케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2, 4분기에 주력 라인업이 컴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반 판매량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고요. 또 공연 무객 수도 빠른 성장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 포인트들 더욱더 살펴보시자면 이 저연차 라인업이 빠른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신인들의 데뷔 음반 성적을 봤을 때 대형사의 마케팅 파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고연차 라인업 같은 경우 이미 확보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또 유닛과 솔로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2분기에는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메가 IP들의 활동 증가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의견 함께 제시했고요. 또 현재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 매력도도 부각된다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에 대한 전반적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했고요. 이 가운데 최선호주로는 하이브를 제시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실적 개선 가시성이 뚜렷하다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JYP 엔터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과 또 가격 매력이 부각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는 에코프로 BM입니다. 먼저 올해 매출액은 3조 7천억 원, 그리고 내년 매출액은 4조 8,900억 원으로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의 이유들 살펴보자면 현재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 주 고객사인 삼성 SDI가 시장 점유율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LFP 배터리 침투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또 이 포드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2023년 20%에서 전년에는 3%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승 모멘텀도 남아있다는 분석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헝가리 공장 확보로 인해서 유럽 전기차 규제에 대한 대응력과 또 관세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삼성 SDI와 44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4분기부터 이 물량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또 니켈부터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의견 제시됐고요.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분석을 재개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기술주의 반등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전일 조정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코스피 2,500포인트 돌파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돌파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시장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못한 국내 증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과 테마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장의 대장 테마로 올라설 수 있고 임상실험과 기술 이전 등 호재가 많은 업종이고요. 그런 만큼 하나둘씩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아닌 만큼 종목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정책 테마주는 6월 3일 예정되어 있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각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공통정책주가 있는데 그런 공통정책 테마를 공략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선 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인데요. 유아용품 제조 판매 회사로 공통정책 중에 하나인 저출산 관련된 정책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으로 역시 각 후보들이 공통정책
정책으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같은 단기 눌림목 구간에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다만 테마주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짧은 관점에서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용원 차장님, 신일섭위원 권배랭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분위기가 관세 관련돼서 오늘 몇 가지 변화가 변화가 보이죠. 스콧 베센 장관 얘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장 마감 후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했던 얘기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중국이랑 사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협상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베센 장관이 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조만간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일단 뉴욕 시장은 반등을 했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 차장님 오늘 탑3 어떻게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어저께죠. 트럼프가 SEC 의장이 취임하면서 좀 기자들과 회견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관세가 잘 해소되고 있고 0%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실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만 해고할 생각 없다. 또 이런 얘기를 또 번복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좀 등락이 좀 보이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좀 연관성이 조금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발 관세 이슈 중간에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실질적인 증시의 시각으로 돌아와서 좀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들을 반증해 주듯이 원달러 환율도 1,500원 간다라는 우려감이 불과 4월 초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1,400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오면서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또 별개의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코스피가 PBR 0.9배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인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토픽으로는 네이처셀 줄기세포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신라젠도 그렇고 네이처셀도 그렇고 차바이오텍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좀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 이제 조인트 스템이죠. 무릎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로 3상 시험에 대한 현지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을 인정받았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끌어왔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결과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테마로서의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들의 형성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신라젠 역시 최근에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FDA 임상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가치로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형성이 되면 다시 한번 좀 그와의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도 함께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신다라면 앞으로 좀 한 테마의 형성으로서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네이처셀이라든가 자바이오텍, 신라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계속 갖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실적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방산주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지금 전체 우리나라 방산 업종에 대한 좀 영업이익이 글로벌 평균 영업이익을 46% 상회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00% 넘는 영업이익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현대로템과 예. 더불어서 역시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볼 때 실적주로서는 방산주, 그다음에 모멘텀으로서는 바이오주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 차장님께서는 트럼프발 이슈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와 방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신 의원님의 탑3도 들어볼 텐데요. 신라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신라젠이 FDA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항암제 BAL090891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임상 확대를 신청했는데 통과가 됐답니다. BAL0891 물질 특허랑 바이오 마커 특허의 특허권 취득도 네덜란드 바이오 기업 크로스파이어 온콜리지 홀딩스 대상으로 취득했다는 소식, 두 가지 소식이 들어오면서 신라젠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LIG 넥스원입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방산을 점령하고 항공 우주 쪽으로 나갔죠. 근데 거기서 또 반대쪽에 있었던 것이 카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네요. LIG 넥스원이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으로 LIG 넥스원이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저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상대편이 카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카이였고요. 그래서 카이가 이의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천리안 위성 5호 사업추진위원회가 정지궤도 기상, 우주기상 위성 시스템 본체 개발을 주제로 사업 우선 협상 대상 기관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바로 LIG 넥슨이 선정했다는 얘기이고요. 세 번째는 나이백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에 대한 얘기, D&D 파마텍이 급등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나이백, 나도 있다 이겁니다. 나이백도 차세대 비만 치료제 NP201을 개발 중인데 이게 바로 경구제형입니다. 지방세포 형성을 억제하고 근손실 방지를 하는 기전인데 자체 약물 전달 플랫폼을 나이백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NIPP-TPP입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경구제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D&D 파마텍에 이어서 나이백까지 지금 일라이릴발 경구제형 비만 치료제 이 테마주에 합류한 모습입니다. 예, 나이백까지. 예. 이게 경구용이 역시 이제 편의성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아직 우리가 좀 뭐 확실하게 물건이 딱 나온 건 아닙니다만 우리도 좀 차근차근 좀 가고 있다라는 이런 회사들이 하나씩 좀 나오네요. 자,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권변 앵커. 네, 4월 23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3분여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나스닥이 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이 관세에 대한 관계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 올린 건데요. 우리 시장 역시나 피해 섹터로 꼽혔던 반도체나 IT 관련 기업들 오늘 반등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요.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강한 상승 준비 중에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1.48%가량 상승하면서 2,520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가량 갭을 띄우면서 725포인트의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제 1위부터 5위권 봤을 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00 선을 하회하면서 그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 시도하네요. 무려 3%가 넘는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1.8%가량 오르면서 56,000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위권까지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인데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밀렸던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2.4%가량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5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0.65%가량 상승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사 같은 경우에도 관세 리스크의 피해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9%가량 상승하면서 18만 9,100원대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합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도 강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바이오주는 괜찮았는데요. 5위권 안에 있는 두 종목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 HLB도 1.8%가량 상승하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닉스도 2% 이상 상승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라던가 어제 한 걸음 쉬어갔던 로봇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우선 바이오주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기술 수출도 괜찮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예, 4월 23일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 동시효과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죠. 코스피, 코스닥 다 지수도 1%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당히 오늘 흐름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을 옵션 쪽도 지금 분위기가 좀 좋고요. 예, 1.36% 코스피 올라서 2,500선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1.15% 올라서 724선까지 좀 올라서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수급이 좀 나오는데 외국인이 아직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소폭 상승 매수고 기관이 좀 72억 좀 사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좀 보죠.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8.6원이 올라서 1,429원.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가치가 좀 오르고 우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내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환율 상황은 지금 1,420원대 정도, 30원대 요 사이에서 좀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실제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 시작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온 것처럼 우리 시장 역시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월가에서 지금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을 하게 된다면 달러, 채권 그리고 지수 모두가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죠. 지금 트럼프가 좀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오늘은 또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국내 증시 주식시장이 지금 전반적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하지만 환율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은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부터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통상 무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경계감이 장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히트맵을 통해서 오늘 개장 직후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불이 그려지면은 시장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빨간색이 하락을 뜻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히트맵이 초록색 불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대장주들이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기도 1.8%가량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2% 이상의 상승, LG이노텍 역시나 2.6%가량 상승하면서 특히나 애플과 관련되어 있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반등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반도체 기술주를 좀 주목을 받으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조금 눈치 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확인해 볼 텐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랜만에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삼성 SDI까지 2% 이상 상승하면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다만 시장이 흔들렸을 때 주목받았던 조선주들의 상승폭은 다소 아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0.8%가량 빠지고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나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밥켓도 0.6% 소폭의 상승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 대비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전력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일렉트릭이 2.6%가량 상승으로 출발이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게 확인되는 게 한미반도체가 오늘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기술 살펴볼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좀 버텨주게 만들었던 요인이었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셀트리온 한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0.4%의 소폭의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성차 업계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내구재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그 관세 피해주로 거론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겠죠. 현대자동차가 2%에 가까운 상승, 기아도 1.7%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LG전자가 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LG전자가 3년 만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상승으로 좀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가운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초록불이 오늘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HLB 같은 경우에는 0.7%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보합권 내에서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 파마리서치는 0.2% 빠지면서 엇갈린 혼조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보다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그다지는 크지 않습니다. 다음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록불이 유독 많은 제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 그리고 기술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로봇주도 괜찮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2%에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테크윙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대조전자재료도 2.8%,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 기업들과 로봇 관련 기업들 역시나 2%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 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컨슈머 서비스 같은 경우 좀 부진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네요. 엔터주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좀 다소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SM이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YG 역시나 1% 이상의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상황, 개장 직후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차장님부터 좀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 출발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2,50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던 것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520선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720선에 대해서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최근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아직까지 좀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현물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수급에 있어서는 선물 쪽에서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개별 이슈와 전체적인 시장에서 네이키드 상방이라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좀 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오늘 좀 업종별 흐름들을 살펴보면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신라젠을 중심으로 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좀 테마나 섹터가 형성이 되면서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급들이 최근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관세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각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이런 섹터들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좀 안정을 좀 찾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좀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T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어제 상당히 좋은 양화 1분기 실적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어제 8% 넘게 좀 급락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출발 상황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2519.57, 250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33포인트 조금 더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등락률로는 1.34%고요. 코스닥은 720선 돌파됐네요. 721.50, 5.5포인트, 0.77%입니다. 오늘 등락률로는 코스피가 조금 더 앞서죠. 자, 1개월 대비로 코스닥이 최근에 선전으로 드디어 빨간색 불이 켜졌습니다. 플러스 1.54%고요. 코스피도 하락폭을 많이 줄여서 마이너스 3.60%까지 줄여놓은 모습이고요. 3개월 대비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부 빨간불 직전까지 지금 다다랐습니다. 0.60 마이너스, 0.89 마이너스네요. 자, 지금 흐름 미국하고는 지금 완전 다르죠. 역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각도가 꺾이지 않았던 것이 결국에는 상승 N자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밑에서 갭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오른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미국은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위로 틀고 있었죠. 결국 그게 오늘의 지금 갭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상승 N자가 지금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121선을 돌파했고요. 오늘 지금 정확하게 121선 위에서 갭 상승을 시작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확하게 머리를 딱 61선에 부딪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중요하지 않지 않다는 게 저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괜히 선이 아닙니다. 저게 선이 없을 때는 왜 저기서 멈췄지 하지만 선을 그려놓으니까 정확히 그 선에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월봉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자리 2600선 자리 있죠. 20일, 20개월, 60개월, 120개월, 10개월 전부 모여있던 그 자리 다시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저기를 돌파해야 되는데요. 2개월 동안 돌파를 실패한 다음에 관세 전쟁을 두들겨 맞는 바람에 아래로 내려갔다 왔죠.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제 이 120개월 선, 20개월 선 다 뭉쳐져 있는 자리 거기에 도달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구간에 다시 돌아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1428.78, 1430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아쉬운 거는 지금 수급이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금 600억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코스닥 470억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누이 말했듯이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외국인이 원화를 환전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는 시세 차익이 안 난 겁니다. 근데 대신에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아까 저 차트가 반대잖아요. 원달러 환율 차트가 내려간다는 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돈을 바꿔놓은 원화는 조금 올라서 야, 나 삼성전자 시세 차익은 안 났어도 그래 뭐 원화라도 올랐으니까 뭐 예수금이라도 올랐지 뭐 요거 그러니까 덤이잖아요. 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수급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서 시세 차익이 나야지. 나고 나서 그다음에 원화 가치도 올라서 야, 나는 더블로 먹은 느낌이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안 따라오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제 달러 가치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약간 그런 기미가 보였잖아요. 뭐 약간 중국하고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화해 모드로 접어들면서 다시 이제 미국의 뭐 권위가 살아나면서 국력이 살아나면서 채권하고 달러가 제자리를 찾을 경우에 그럼 이제 달러 가치가 다시 오를 거 아닙니까? 원화 가치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이제 돈을 바꿔놨는데 그거는 다시 또 내려갔네. 그럼 이제 시세 차익이 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쉬운 거죠.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는 지금 그 한 달 거래일로 봤을 때 딱 하루죠. 4월 10일 빼고 죄다 마이너스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게 나와야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기술적 그 저항권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는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하겠습니다.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이거든요. 거래소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상위에 있는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물론 23위에 엔캠이라는 업체가 14%로 상승률은 가장 월등한데 시가총액 초상위에 있는 2차 전지 대표주들이 강하다는 것이죠. 어제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지금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지구의 날 저기로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도 전기차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숨을 퉁퉁을 트일 수 있는 상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얘기 속보가 좀 또 나오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신재생 쪽에 대한 강조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전남 쪽, 정부에서 전남 쪽에 이제 해상풍력 기지 10개 단지를 구성을 3.2기가와트짜리 이 발전 용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좀 우리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요. 지금도 사실은 태양광이라든가 이 해상 풍력 쪽이 해안가 쪽으로 돼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도 강원도 쪽에 또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쓴 수도권, 특히 이제 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어 있는 용인 쪽 같은 데로 가져와야 되는데 송배전망을 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이제 이 고압 철탑을 이제 라인을 위로도 하거나 아니면 지중화해가지고 지하로 깔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우리가 굉장히 좀 현재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같이 동반이 돼서 진행이 돼야 전력을 겁나게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그게 효율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데 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무슨 기사라든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때도 좀 잘 감안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9시 15분 됐고요. 섹터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배 랭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5분가량이 흐른 상황인데요.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전선과 관련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LS가 미국 전력망 시장 선점을 위해서 지금 현재 힘을 쏟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전력 설비 모멘텀까지 살펴보자면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었죠. HD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매출이 1조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력 설비, 전력 관련된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연관돼서 구리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전선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구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오늘 세 개의 섹터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로 인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테슬라가 실적 간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하고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테슬라의 실적보다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무역 갈등 해소라던가 국내 이슈가 조금 더 힘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풍력에 대한 검색 오늘도 뜨겁습니다. 어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까지도 친환경 관련 기업들 대선 주자들의 발언 속에 주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선택도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만 들어온다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하면서 560억 원가량의 물량 팔고 있고요. 개인 역시나 3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담고 있네요. 외국인이 300억 원가량의 매도세 나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가량의 소폭입니다만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지금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보면요.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써니전자 지금 정치 테마주죠. 인맥주인데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되고 있고 제이존 코스메틱이 10%가량의 상승세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승률도 한번 보게 된다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육물산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 GL팜텍이 29%, YJ링크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타일 플라스틱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오늘 시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GL팜텍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바이오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안구 건조증 신약이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시세를 이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있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 차장님, 오늘 종목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은 하나솔루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태양광 쪽. 맞습니다. 태양광 종목들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선 후보들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이슈에 부각이 되는 모습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 태양광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직접은 이미 불가한 상황이었고, 동남아를 통해서 이제 우회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에 생산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 태양광 제품들에 대해서 80%를 부과하고, 베트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500%를 부과를 했거든요. 300% 부과했고, 캄보디아가 3,500%. 결국에는 납품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분이죠.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10% 관세에 미쳤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큐셀에 대한 미국발 매출이 상당히 높은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이런 발표로 인해서의 수혜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미국의 관세를 살펴보면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관세가 매겨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 수급들과 더불어서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시적으로 좀 눌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과 모멘텀이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좀 본다라면 하나솔루션 여전히 저가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에 대한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책주까지 함께 맞물린다라면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주들을 보면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다른 태양광주들보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발 이슈와 우리나라 정책적인 이슈 두 가지를 겸비하면서 기관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태양광 쪽도 기본적으로 반사이익에 대한 대중국 어떤 그 견제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중에 하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또 미국의 하나큐셀이라고 하죠. 솔루션의 자회사라는 이쪽에서 이제 워낙에 현장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미국 현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강점으로 작용이 좀 되는 거고요. 다만 좀 문득 걸리네요. 이게 이제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된다, 무역협상이 타결된다 그랬을 경우 과연 이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한번 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신일섭 위원님, 종목별 상황 좀 말씀 들어보죠. 네, 지금 계속 그 야권 대선 주자의 그 발언에 따라서 매일 그 상승률 상위 섹터가 좀 결정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한 달간 5월 달까지는 이런 현상이 좀 강하지 않을까. 빨리빨리 짧게 따라가시는 분이 이득을 얻는 그런 스타일의 장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 지역별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강원도에 대한 얘기와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비슷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해상풍력, 전력 이런 얘기했고, 제주도는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말했던 그 탄소 중립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또 가고 있거든요. 어저께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 이 부분은 트럼프랑 완전 반대죠. 트럼프는 석탄 발전을 부활시키겠다. 그다음에 바이든이 도입한 종이 빨대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완전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주도를 탄소 중립의 그 도시로 만들겠다. 이 얘기까지 이어지면서 강원도와 제주도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지금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전선 전력 설비부터 시작을 하여 2차 전지주들, 그다음에 부유식 해상풍력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포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저께 IT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그 대형 반도체주들이 오르면서 HBM, 3낸드가 오르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이 대선 정책 테마 관련한 쪽이 훨씬 더 셉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 설비, 이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 그 미국 인프라 관련하여 계속 올랐던 종목이죠. 이거는 계속 이 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이든 때부터 사실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전력 인프라 부분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저항을 받아서 조금 눌림목이 생겼을 뿐이지 완전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은 정권에 상관없이 쭉 이어지는 약간 변함이 없이 오르는 섹터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에 눈에 띄는 종목분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키포인트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한국 증시라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최근 시장이 아직 강한 상승은 못 해주고 있지만 지금 섹터별의 움직임을 보면 태양광,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반도체 쪽이란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월봉상에서도 이제 상승 전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너무 겁내 실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한국 증시라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장이 빨리 더 강한 상승이 나와서 볕들 날이 찾아오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역사상 신고가 종목 지속 보유 전략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 장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 아침마다 파악해서 따라붙기 상당히 피곤할 뿐더러 그거를 미리 붙은 수급보다 훨씬 더 웃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신고가 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펩트론 이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 주라던가 삼양식품 같은 라면주라던가 클래시스 휴젤 같은 이 미용 의료기기 쪽 있죠. 지금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게 메인에 들어가 있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꽉 잡아준 상태에서 약간 이 마이너로 지금 저기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뚜렷한 장세의 흐름에 나타나는 정책 테마에 의해서 매일 아침 변하는 거를 만약 중심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피곤할 뿐더러 피곤한 만큼의 수익이 따라오기가 힘든 구조라는 거를 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메인은 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로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중심을 잡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섹터 한 3가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에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 기자재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을 가져와봤고요. 하나엔진이라는 회사 가져와봤고 일단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시장은 돌입을 했고요. 5월 중순까지는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일단 주가 흐름이 조금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엔진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 22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가 추정치를
대폭으로 이제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시현을 했고요. 작년 4분기가 일단 조업 일수가 모두 이제 조선 섹터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약 8%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가 유지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래서 1분기 조업 일수가 좀 적었지만 4분기 대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커버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좋았던 이유는 일단 이익률이 좋은 AM 사업부의 매출이 확대되면서 마진이 이 사업부가 굉장히 좋은데 일단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애드되면서 1분기 실적이 특히 영업이익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인데 4월 현재 지나는 시점에서 신규 수주액이 하나엔진이 현재 1조 58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의 2,245억에 대비하면 무려 372%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주의 기준으로 봐도 하나엔진의 수주 여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조선 업황에 대한 호황의 베네핏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수주액의 95%가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나가는 엔진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사실 미국의 조선업 강화 그리고 해양 방산에 대한 스탠스가 여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한국의 조선사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닌 좀 중장기적으로 조선 섹터의 반사수의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특히 미국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 조선업 강화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 자체적으로도 좋아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필리 조선소의 수혜를 하나엔진이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그룹이 이 필리조선소를 인수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일단은 최근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좀 상승이 나왔고 기술적으로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들을 다 돌파하고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2만 1,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조선 관련주인 한화엔진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무역 기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 그리고 철강 업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포스코인데요. 과연 두 기업의 동맹이 단순한 방어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생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수출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4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무역 전쟁이 정말 이제 가시화가 돼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런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상호관세가 적용된 게 첫 달인 거죠. 네, 4월 1일 그렇죠. 첫 달이니까 22일까지 일단 자료를 발표한 것 같은데 먼저 그
기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른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3월까지. 왜냐하면 관세가 오를 거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든 반도체든 다 미른 얘기를 해서 실제 3월 달에는 3%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사재기를 한다. 사재기를 좀 하는 효과가 좀 있고 저기 네. 보시면 일단 전체 수출량은 마이너스 5.2% 보면 이제 3월 달은 오히려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좀 사재기 효과가 좀 있었고 기고 효과가 발생했고 근데 미국 쪽을 보면 빨간 그래프가 미국인데 미국은 14.3% 역시 와, 미국 두 쪽이 자릿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가별로 보면 이 중국도 감소했어요. 중국도요? 네, 3.4%.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국의 상호 관세가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14%, 일본도 14% 줄었죠. 중국도 3.4%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이런 게 나타난 것 같고 아마 이번 달 말까지 통계가 잡히면 네. 제 생각에는 저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폭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3월달 미리 사재기하는 물량이고 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좀 무역 장벽 문을 진짜 닫고 있는 그렇죠. 듯한 네. 그러한 게 수치로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맞은 업종들 그리고 앞으로 맞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고민이 정말 깊을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 진짜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실적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를 조금 더 다변화해서 유럽 쪽으로 좀 매출을 좀 증대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포스코랑 현대가 네.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협력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있나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에 31조 투자를 이미 발표를 네, 했죠. 맞습니다. 그 발표 안에 보면 루지애나의 공장에 현대제철이 270만 톤의 그 제철소를 네. 짓겠다는 거죠. 그게 58억 달러니까 약 7조 정도를 짓는데 네. 연간 270만 톤이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31조 투자가 완료됐을 때 한 120만 대 정도 됩니다. 120만 대요. 네. 현대차 그룹이 1년에 미국에 수출하는 판매하는 자동차가 한 170만 대 되니까 약 60%. 현재는 약 40만 대 생산하거든요. 120만 대가 대부분 요 270만 톤이 감당이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런데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강판 시장에 세계 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주력 고객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러고 있는데 네. 역시 포스코의 미국 철강 그 수출량이 진짜 한 1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 25%, 상호관세 10%에 별도관세 20%를 맞으면 사실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제철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경쟁자고 앙숙이었죠. 예,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네. 내가 한보철강 네. 기억하시죠?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을 때 정몽구 회장이 한보철강을 인수해서 현대제철을 가져갑니다. 원래 현대제철은 전기로만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고로 그러니까 석탄을 네. 떼서 고로를 만드는 건 포스코밖에 없었는데 한보철강이 고로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경쟁에 뛰어드니까 네. 그 당시 포스코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간판을 아예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로 사실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관세가 그 감정의 골을 허물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실제 그 MOU 체결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 7조 원 중에서 얼마를 투자할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나오진 네. 않았군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는 일단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현대제철이 루지애나 공장에 생산하는 이 제철소가 전기로입니다. 전기로인데 네. 요 전기로 방식이 DRI 방식이라고 요게 그 친환경 수소 환원 제철 분야 쪽이에요. 요 기술을 포스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적 제휴 R&D. 이제 그러면 포스코도 약 한 1조 원대 정도를 투자하는 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포스코가 얻어갈 건 뭐냐? 포스코는 이 루지애나 공장이 현대제철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같이 생산을 하건 라인을 하나를 가져오건 자기들 원래 고객인 GM이라든지 포드의 자동차 강판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아, 공장을 뭐 별도로 짓지 않아도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협업할 거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에도 협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전지요? 네. 네, 요게 뭐냐면 현대차가 어쨌든 이 캐즘이 지나고 나면 그 전기차가 생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루지애나 바로 옆에 공장이 현대차 공장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옆 현대차 그룹 HMGMA 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기아 조지아 공장도 루지애나 공장 바로 옆주에 근처에 있어요. 있군요. 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포스코 퓨치엠이 네. 리튬하고 양극 음극재를 확보를 하고 있으니 이 공급망을 같이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강판 시장하고 2차 전지 소재 시장을 같이 시너지를 내보자는 게 이번 MOU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도 1, 2위 기업의 앙숙이었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외부의 적이 어떻게 보면은 내부를 좀 공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보여주기식에 그치지는 않을까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네. 그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네. 양사가 이제 접점이 있는 거죠. 이 관세. 그런데 문제는 저 루지애나 공장의 완공이 2029년이에요. 29년이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가 끝나는 때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네. 사실은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쵸. 매일매일 말이 달라지잖아요. 뭐 어제도 완화하겠다 하고. 뭐 완화하겠다 했다가 뭐 연방준비은행 제도를 은행장을 쫓고 보내겠다가 아니다라 했다가 매일매일 말이 바뀌는데 네. 저는 이 관세 정책이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이게 2029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요 루지애나 공장은 미국 시장만 했을 때는 양사가 접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유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글로벌로 나갔을 때 과연 그러면 그 기술적 제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기술력 포스코 퓨처 것도 좀 공유할 수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포스코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이득일지가 조금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스코는 딱 두 가지죠. 네. 일단 북미 시장의 자동차 강판 시장에서 만약에 이번에 네. 관세 때문에 포스코가 시장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현대제철이 지금 준공했을 때 북미 시장에 있는 자동차 강판 시장은 현대제철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시장을 투자하는 것지만 시장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리튬이나 양극재 소재를 만들었을 때 뭐 GM이나 다른 곳에 있는 거 중요하지만 네. 현대차도 지금 글로벌 3위 자동차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쪽에서의 입지를 고객으로서 입지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자기들은 중요한 노림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협력을 하지 않을까. 1조 원 정도 투자하고 그 정도면 뭐 네. 포스코 나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죠. 문제는 이제 이 상황 변화가 네.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네. MOU 말 그대로 MOU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도 발표하지 않았고 시기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이게 관세라던가 이런 게 완화되거나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는 건가요? 그리고 발표 시기도 네. 재밌습니다. 이게 네. 월요일 날 MOU를 발표했어요. 네. 사실 그 지난주부터 여기 있었는데 굳이 발표를 이번 주에 했어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하고 네. 안덕건 미국 갔죠, 장관이 지금. 네. 지금 이제 가서 이번 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종의 그렇죠. 협상 카드 용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굉장히 우리나라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 협상 카드로도 활용할 용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뭐 방어적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글로벌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고 또 인도 시장에도 현대차도 막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계속해서 네. 가격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어쨌든 시너지를 잘 내게 된다면 이렇게 좀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철강만 넣고 보면 철강, 네. 철강을 넣고 보면 어쨌든 글로벌하게 보면
철강은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미국이 1년에 생산하는 철강이 한 6천만 톤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 쓰고 남은 철강을 수출하는 물량이 1억 2천만 톤입니다. 1억 2천이요. 네. 네. 그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양이 한 6천만 톤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공급 과잉입니다. 네, 공급 과잉 정말, 분명하고 네. 이게 이제 다 중국발 공급 과잉. 그러니까 지금 철강 산업하고 케미칼 산업은 다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발로. 거기다가 이제 철강은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건설 경기하고 맞물립니다. 네. 국내 건설 경기가 지금 부진에 빠져 있잖아요.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네. 이 국면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거기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DRI 방식, 수소 환원 철 같은 걸 네. 쓰는 거고. 그래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포스코가 38% 떨어졌고요. 현대제철이 60%나 떨어졌습니다. 60%요? 네. 적자 1분기에는 현대제철이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지금 7조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에 손을 빌린 거고 포스코도 어쨌든 구조조정 할 거면 이렇게 묶어서 북미 시장을 대응해 보자는 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 DRI 그 기술은 현대 쪽엔 아예 없는 거예요? 있긴 하지만 포스코가 절대 강자입니다. 수소하는 채로. 그러면 뭐 친환경적인 거 뭐 유럽 시장 진출하거나 뭐 이럴 때는 어쨌든 유리한 포스코가 거죠.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도 뭐 이번 공동 투자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뭐 교두보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된다면 긍정적인 이벤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협력하게 된다면 캐즘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뭐 우리나라가 기술력에 대해서는 또 더 기술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존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은 네. 이번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협력이 재계에서나 산업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례적이라고 보나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한보철강 네네. 사건 네. 이후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사실은 앙숙과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1위 기업이잖아요. 이러한 뭐 합병이나 이런 사안이 있었지만 이렇게 회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 투자하고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예를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형 OLED 사업에서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LG전자의 힘을 빌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신세계, 로투스핀 같은 건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미래를 담보해서 두 경쟁사가 협력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물론 철강의 하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은 좀 특수하게 중국발 공급 과잉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건설 경기도 위축되었고 거기다가 관세까지 맞으니까 일단은 살아남고 보자는 거죠. 살아남고 보자는 쪽으로 협력을 한 건데 이번에 저는 이제 그 철강 쪽은 이해를 했는데 2차 전지 소재까지 이렇게 이 틀에 묶은 거는 굉장히 네. 더 이례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극재를 생산하는 다른 쪽에 자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LG 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쪽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협력이 좀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아마 지금은 관세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더 장기간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정부 측에서 아마 이러한 좀 경쟁력 있는 1, 2위이긴 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국가 기관 산업과 비슷한 산업들은 이렇게 묶어서 좀 협력해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투자도 더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번에 어쨌든 이 협력 사례가 되게 특이해서 좀 재계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철강적인 부분은 뭐 1, 2 기업이고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이런 장벽을 조금 더 유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거다라지만 2차 전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스코랑 현대차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된다면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국내 완성차 유일한 기업인 거잖아요. 우선
그 포스코와 현대차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나가 빠졌잖아요. 2차 전지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와 리튬만 공급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긴장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2차 전지 업체가 긴장하는 게 완성차 업체가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까? 이 부분이 긴장 부분이 않습니까? 그렇죠. 포스코 그룹과 현대차가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 그럼 현대차 그룹이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건가? 이런 긴장감이 있겠죠. 그러면 새 사업을 이제 예, 네. LG에너지솔루션이나 네. 삼성 삼성 SDI나 같이. SKO는 네.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양극재 소재도 시장 자체를 익스클루시브에 가져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속에 국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동맹이 이러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협력인 만큼 한국형 생존 전략의 그러한 선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1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